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제 온라인 수업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예약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왔죠? 저는 오랜만에 지난 일요일에 서울숲에 잠깐 산책을 다녀왔어요. 예쁜 벚꽃들을 구경하고 싶어서 갔는데 아쉽게도 좀 많이 졌더라고요. 그 전날인 토요일에 비가 좀 많이 내렸었는데 그래서 벚꽃들이 많이 진 것 같았어요.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름 볼거리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들을 파는 푸드트럭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품이나 아니면 먹을 것들, 건강한 간식들을 파는 플리마켓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재미있게 구경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분 전환도 됐어요. 좋은 꽃놀이 명소들을 잘 찾아서 막 파스텔톤 옷도 입고 이쁘게 가서 나름 피크닉 같은 것도 즐겨보고 싶었는데 사실 요즘에 여유가 많지는 않아서 살짝만 그냥 산책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꽃들 보고 사람들도 보고 하니까 좀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저번에 댓글로 어떤 분이 한국의 봄 꽃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꽃놀이도 좀 다녀오고 좀 나름의 조사도 해보고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여유가 좀 없었어요. 그래도 봄이 일생에 한 번뿐인 건 아니잖아요. 일생, 이 한 번의 인생 속에서 한 번뿐인 건 아니니까 다음 봄에도 한번 기회를 잡아서 시간을 내서 한번 꽃놀이를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한국에서 흔한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기라는 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쳐서 그 사람을 낚아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거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 만우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거짓말도 있지만 이런 사기 같은 범죄가 될 수 있는 정말 나쁜 거짓말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한번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기라는 건 알고 나서 보면 이거 사기네, 이거 지금 거짓말 치는 거네 하고 알 수 있지만 그걸 모르고서 당하면 꽤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냥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는 미리 알고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예능에서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이런 사기를 당한 베트남 자매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자매들도 이 예능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기가 있는지 말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알면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능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팟캐스트에서도 이런 흔한 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배우다가 언젠가는 한국에 와서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살지 않게 되더라도 잠깐 유학을 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가 있다는 건 미리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흔한 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영어죠. 목소리를 사용해서 치는 사기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화를 통해서 치는 사기예요. 여기에서 보이스는 목소리고 피싱은 영어에서도 낚시의 피싱에서 온 거래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누군가를 속이는 걸 낚시에 많이 비유하나 봐요. 보통 보이스피싱은 경찰, 검찰, 은행 직원 같은 사람들을 사칭합니다. 사칭이라는 건 거짓말로 내가 다른 사람인 척 남을 속이는 거예요. 뭐뭐를 사칭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문장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내 이름을 사칭해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경찰을 사칭하고 있어요. 택배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사칭해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계좌라는 건 은행에 있는 나의 어카운트죠. 그 어카운트, 계좌에 돈을 보내게끔 만들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남의 계좌에 내 돈을 보내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기 전화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내 돈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검찰청 수석검사 최상훈 검사입니다. 리나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최근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불법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계좌나 신분증 빌려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 지갑 잃어버리거나 카페 같은 데서 잠깐 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공범이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지시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지금 본인 계좌가 다 범죄자들에게 노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계좌로 돈을 모두 보내주셔야 해요. 계좌번호 바로 불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그럴싸하지 않나요? 보이스피싱범들은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이런 실제로 있는 기관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기관의 사람을 사칭합니다. 이현우 경위, 김준석 검사, 김희진 조사관 이런 식으로 직급과 이름을 말해서 신뢰를 주려고 해요. 진짜 있을 것 같은 이름이니까 다들 정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면서 겁을 줘요. 범죄에 연루되었다 라는 말은 내가 직접 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 범죄와 어떤 식으로 내가 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와 연관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써서 만든 통장이나 핸드폰이 범죄에 이용된다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더라도 내가 범죄에 연루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가 실제로 쓰려고 만든 통장이나 핸드폰이 아니라 범죄에 쓰려고 만들어낸 그런 통장들, 핸드폰들 이런 것들을 대포통장, 대포폰이라고 합니다. 대포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냥 조그만 총이 아니라 큰 무기를
대포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 무기만 대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별로 강하지도 않으면서 겉모양만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 그런 것들도 대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저거 되게 대포다. 저 사람 사실 대포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는데요. 예전에는 좀 그렇게 대포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요즘은 대포라는 말 자체를 따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범죄에 쓰려고 만든 통장이나 핸드폰은 대포통장, 대포폰이라고 여전히 많이 부르고 있어요. 나는 범죄자가 아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마음대로 도둑질해서 사용을 해서 내 이름으로 통장이나 핸드폰을 만들었다면 내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걸 도용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도용해서 통장이나 핸드폰을 만들면 그게 대포폰, 대포통장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통장이나 핸드폰을 만드는 절차가 꽤 까다로워요. 절차라는 건 어떤 일들을 순서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통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은행을 간 다음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서류를 쓰고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인도 하고 통장을 또 인쇄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절차라고 합니다. 한국은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 절차를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귀찮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이런 절차도 다 피해가면서 어떻게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범죄자들에게 팔기도 해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런 짓을 했다가 정말 큰 범죄에 휘말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발견이 되면 혹시 내가 만들어서 판 거는 아닐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사람, 이 범죄자들을 보이스피싱 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들도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사람인 척, 경찰인 척해서 전화를 거는 거죠. 경찰을 사칭해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나왔으니까 네가 혹시 대포 통장 만들어서 판 거 아니야? 너 그런 의심 받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겁을 줍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 이거를 혐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들은 당신도 혐의가 있으니까 우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겁을 줘요. 그러면서 전화도 끊지 못하게 만들고 조사에 필요하다면서 앱을 깔게 만들기도 합니다.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있죠? 그 앱을 깔게 만들어요. 조사에 필요한 그런 앱이라고 하면서 깔라고 링크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 앱을 깔면 절대 안 돼요. 이걸 깔면요, 핸드폰이 바로 해킹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이스피싱범이 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려고 112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요, 보이스피싱범들의 전화기로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범
방금 나에게 전화한 보이스피싱범 말고 다른 보이스피싱범에게 전화가 갑니다. 그리고 경찰서라면서 전화를 받죠. 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인 리나 씨 아닌가요? 제대로 조사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방금 그 전화가 진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더더욱 그 속임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핸드폰이 해킹이 되면 카메라까지 해킹이 돼서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걸어서 지금 땡땡마트 앞에 있죠? 거기 있는 CCTV로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보내기 전에 경찰서에 가거나 다른 가족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보이스피싱범들이 그걸 바로 알아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순간에 패닉이 와서 이 돈을 정말로 그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다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한 가지 사기 방법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기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드가 잘못 사용됐다. 또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셨다. 그래서 돌려드리려고 전화를 걸었으니까 저희들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안 내셨으니까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쇼핑몰 리뷰 이벤트 중이니까 리뷰 글을 써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은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확인을 좀 해보거나 고민을 더 해보고 싶다고 일단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요. 절대 끊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도 지금 범죄의 혐의, 의심받고 있는 걸 혐의라고 한다고 했죠. 그 범죄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끊으면 더 의심받을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리뷰 같은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사기를 칠 때에는요. 지금 끊으면 선착순에 밀려서 기회가 없어진다고 말을 해요. 선착순이 뭐냐면요.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먼저 무언가를 주는 걸 선착순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선착순 100명에게만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하면 100명 안에 내가 먼저 도착을 해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지금 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라는 대로 바로 다 하시면 안 돼요. 의심을 받던 기회가 다 날아가던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좀 해보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쇼핑몰 리뷰를 좀 써달라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보통 리뷰를 써달라고 말할 때에는 그 물건을 공짜로 보내주고 리뷰를 써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화에서는 저에게 일단 그 물건을 사서 리뷰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리뷰를 써주면 사은품, 무언가를 했을 때 선물로서 주는 물건을 사은품이라고 하죠. 그 리뷰를 써주면 사은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간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 사은품들이 제가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 저는 그냥 다음 기회에 할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남편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거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보이스피싱이 맞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돈을 내고 물건을 사서 리뷰를 써주면요. 그 다음에 사은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은품은 보내주지 않고 잠적을 해버린대요. 잠적이라는 건 몰래 숨어버리는 걸 잠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잠적을 해버려서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받지 않는데요. 결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억지로 사서 리뷰까지 써줬는데 사은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특징은요. 바로 발음이 어눌하다는 점이에요. 어눌하다라는 건 좀 잘 못해서 약간 어색한 거를 어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기 콜센터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콜센터를 해외에 만들면 돈도 적게 들고 또 한국 경찰이 쉽게 출동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김민준 조사관입니다. 장서윤 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한국인 같은 이름을 말했는데 발음이나 억양이 좀 이상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이스피싱범들이 외국인인 건 아니기는 해요. 한국인들을 꼬드겨서 이렇게 유혹하듯이 꼬드겨서 한국인들에게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콜센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 있더라도 그래도 한국 발음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범들의 마지막 특징은 돈을 보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이라고 은행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한다고 해도 절대로 돈은 보내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나 은행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들은 조사를 먼저 해요. 당연한 일이죠.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 사람의 돈을 막 빼가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경찰들이 이 범죄자의 통장, 아직 범죄자는 아니죠. 범죄자라고 의심을 받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통장을 잠깐 정지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전화를 통해서 어디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규정, 은행 안에 있는 그 회사마다의 자기네들의 규칙이 있잖아요. 은행에도 자기만의 규칙이 있겠죠? 그런 규칙을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은행의 규정을 보면 이렇게 전화로 고객에게 돈을 보내라고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보내라고 할 일은 절대로 없겠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로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계좌로 보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흔적이 남거든요. 그래서 많은 보이스피싱범들은 돈을 빼서 직접 현금, 캐시, 현금으로 어딘가에 나와서 누구에게 주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건 정말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로 누가 돈을 보내라든지 돈을 빼내서 누구한테 주라든지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들을 사칭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아는 사람, 지인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엄마랑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받았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가 막 펑펑 울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하고 외치더래요. 그 뒤에는 한 남자가 그 전화를 바꿔서 받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딸이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딸을 돌려받고 싶으시면 돈을 보내세요. 근데 지금 그 엄마는 딸이랑 같이 밥 먹고 있잖아요. 집에서 딸이랑 잘 밥 먹고 있는데 딸인 척 누군가가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사기라는 걸 바로 눈치챘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딸 그냥 안 돌려줘도 되니까 잘 키워주세요. 특히 그리고 딸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많이 먹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별일 없이 웃으면서 끝나기는 했지만 만약에 딸이 옆에 없었다면 엄마는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돈을 보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일들은 진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꽤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 정말 리얼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 여자가 울면서 여보, 나 성폭행 당했어 라고 말하더래요. 울면서 말하니까 목소리가 뚜렷하지도 않고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웠대요. 원래 사람들 울면 평소에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원래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AI까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따서 사기를 치기도 해요. 저도 지금 제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저의 이 목소리도 막 다른 데 가서 AI로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범죄에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이랑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이런 식의 일이 생기면 암호를 말하기로 말을 했습니다. 패스워드 같은 게 암호죠. 이 암호를 미리 정해놔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암호를 대야 믿기로 하자고 미리 말을 해놨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전화번호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조작이라는 건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 실제 그게 아닌데 가짜로 만들어내는 걸 조작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거는 번호는 다른 번호인데 아내의 번호로 조작을 해서 전화를 걸면 내 핸드폰에는 아내의 전화번호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딱 핸드폰을 보니까 아내의 핸드폰 번호가 뜨고 전화를 딱 받아봤더니 엄청 흐느껴서 우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로 이런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한다? 믿게 되겠죠. 이렇게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감정적으로 먼저 큰 충격을 줘요. 그래서 정신없게 만들고 생각할 틈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리 말을 해주는 것도 정말 좋겠죠. 누군가의 소중한 돈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이런 전화로 하는 사기가 있나요? 전화로 하는 사기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전화해서 말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전화 사기는 정말 조심하시고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바로 돈을 보내거나 바로 뭔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야기였으니까 다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속닥복닥 에피소드도 즐겁게 들으셨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마음도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디스코드 커뮤니티도 열려 있어요. 이 커뮤니티에는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답변하면 쓰기 연습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드리니까 많이 와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예약해 주세요. 이 모든 링크는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즐거운 에피소드 준비해서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